털 묘사, 빛 묘사가 어려웠어요. 자, 일단은 뒤에 있는 그림자 느낌부터 내줄게요. 그림자 느낌을 내주려면은 끝이 이렇게 깔끔하면 안 되고요. 블러를 줘서 끝을 흐리게 만들어줄게요. 눈 부분은 날카롭게. 그 다음에 지금 날카로운 브러쉬는 사용을 잘 하시거든요. 고민하시는 부분 공통점이 에어브러쉬로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에어브러쉬로, 지우개도 역시 에어브러쉬로 선택을 해서 그림자 표현을 해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다양하게 브러쉬 넣고 스포이드로 찍어서 어두운 부분도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로 배경색 찍어서 배경색으로 이렇게 앞뒤 닫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끝부분은 좀 날려주고 싶으면은 브러쉬 크게 해서 톡톡. 정말 쉽죠? 이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에어브러쉬 크게 해서 크게 놔두고 톡 건드리고 배경색 찍어서 지워가면서 간단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림자의 효과를 내고 싶을 때는 연기 브러쉬라고 치셔서 어울리는 브러쉬를 고르세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세요. 포토샵에서는 R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돌아가거든요. 각도를 맞춰서 톡.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브러쉬 지우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톡톡톡톡 지워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어때요? 간단하죠? 털 느낌도 똑같아요. 털 느낌은 에어브러쉬로 덩어리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만 해줘도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쵸? 안쪽은 좀 덜 해줘도 되는데 끝쪽은 확실히 에어브러쉬로. 털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때는 브러쉬를 작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다 에어브러쉬로 그리시는 거예요. 왼쪽이랑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죠? 에어브러쉬만 조금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풍부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빛 표현으로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저는 보통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스크린 레이어에서 브러쉬를 크게 빛 떨어지는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자, 푸른 계열의 색이 많으니까 푸른 계열로 발라보고 색깔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시 색을 바꿔서 툭 던져보고요. 이렇게 바꿔도 되고 컨트롤 U를 이용해서 어울리는 색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레이어를 복사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빛 느낌을 해볼게요. 머리 위통수에 빛을 받겠죠. 주름 같은 거에서도 빛을 받고, 지울 때도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톡 지워줘서 분위기를 살려줄게요. 또 스크린 레이어를 복사해서 이 다음엔 부분적으로 묘사를 해볼게요. 어깨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빛이 맺힐 거예요. 그림자 지는 부분은 빛이 안 받겠죠. 그 다음에 어두운 부위도 맞춰줄게요. 지금 빛이 위에서 아래로 받는 거고 고개를 숙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얼굴 전체가 다 어두운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지는 느낌은 빼주시는 게 더 맞아요. 조금 더 분위기가 살겠죠. 전체를 합친 다음에 커브를 사용해서 조금 더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를 많이 내주시면은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림체가 왔다 갔다 해서 무슨 그림체를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림체 여러분들이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나만의 그림체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야, 너 이 사람 따라했네?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고. 근데 그림체라는 거는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그림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그게 섞여서 나만의 그림체가 생기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아기 공룡 둘리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드래곤볼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또 드래곤볼만 엄청 따라 그렸어요. 처음에는 제 그림체는 둘리였어요. 드래곤볼을 따라 그렸을 때는 제 그림체는 드래곤볼이 되는 게 아니고요, 둘리 플러스 드래곤볼이 돼요. 드래곤볼을 그리지만 알게 모르게 둘리를 그렸던 그 느낌이 남아 있어서 그 그림체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그게 섞여서 나중에 저만의 그림체, 나만의 그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트레이싱 하거나 표절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세요. 나만의 그림 스타일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이쁜 거를 그리시다 보면은 나만의 그림체는 내가 인지를 못하는데 남들이 알아봐줘요. 이거 콕스님 그림이다 라고. 뭔가 그리면서 어딘가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때는, 저도 제 그림 그릴 때 되게 많이 그려보지 않은 구도를 그리게 되면은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위에다 러프하게 그려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죠. 여기까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골반에서부터 허벅지가 이렇게 오죠. 근데 허벅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보면은 여기서 꺾이면은 말이 돼요. 근데 접히는 부분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긴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허벅지의 길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나와요. 이쪽 다리만 조금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발의 길이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조금 줄여서 한 이쯤에 맞춰서 옷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포즈가 일단은 되게 자연스러운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진행하실 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인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다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골반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골반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릎 위치 잡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허벅지 길이, 여기 길이에 비해서 너무 길어지지 않았나를 판단해 보시면 지금 살짝 길어졌잖아요. 조금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내려주면은 끝. 저희 어머님께서도 콕스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그럼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림자 넣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손의 그림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빛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의 차이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은 많이 비치잖아요. 그리고 양 손끝에도 많이 비춰지는 거 보이시죠? 손등이랑 손가락 뒷부분은 빛이 안 비치고요. 그쵸? 너무 단순해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꺾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빛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빛이랑 가까울수록 더 밝고 빛이랑 멀어질수록 더 어두워지죠. 빛이 똑같이 받더라도. 손 그림자만 이렇게 볼게요. 매직봉을 이용해서 손을 따줬어요. 그리고 얘도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기본 빛은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잖아요. 빛이랑 가까울수록 밝고 멀어질수록 어둡잖아요. 그럼 그거부터 표현해 줄게요. 이번에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오버레이로 밝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손끝이 제일 빛이랑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손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여기에서 받겠죠. 빛은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받고 여기에서부터 반대로 여기가 어두워지고요. 손바닥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손바닥까지 이렇게 밟고, 자,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은 에어브러쉬로 살살살 지워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만져주면은 입체감 나죠. 어두운 부분도 조금 더 만져줄게요. 곱하기 레이어로 어두움이 생기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때 애매하게 빛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어둡게 칠해주시고, 여기는 아예 많이 빛을 받으니까 아예 어둡게 칠해주시고, 여기는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브러쉬로 브러쉬 크기 작게 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요 손끝에 조금 더 빛을 맺히게 해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스크린 레이어로 손끝에만. 참 쉽죠? 하이콕스 땡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피드백을 해볼게요. 너무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제가 할 거는 채도와 명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시선을 더 꽂히게 만들어 줄게요. 지금은 이펙트 부분이랑 바닥 부분이 너무 눈에 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캐릭터 부분이잖아요. 캐릭터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 줄게요. 조금 더 어둡게 다 해서 마스크를 씌워서 캐릭터가 잘 보이고 싶으니까 캐릭터 위주로 보여줄게요. 위에 쪽만 지워주고 아래쪽은 채도가 떨어진 상태로 놔두고요. 다시 합쳐서 이번에는 명도 차이를 많이 줄게요. 시선이 더 갈 수 있도록 곱하기 레이어를 이용해서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조금 더 차이를 줄게요. 그리고 더 보여줘야 될 부분과 덜 보여줘도 되는 부분, 이 팔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가슴 쪽이 더 중요하고요. 목보다는 얼굴이 더 중요하니까 목은 살짝 어둡게, 여기도 이쪽의 묘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 밝게 보여야 되는 부분 소프트 라이트로. 컬러는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컬러로. 여기서는 이제 전체가 눈에 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캐릭터 위주로 시선이 쏠리는 거 보이시죠?
시선의 흐름,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묘사가 돼 있는 것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이 뒤쪽은 조금 어둡게 해주면서 묘사를 줄여주시면은 이 앞에 있는 화살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앞에 있는 화살이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더 잘 보이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묘사를 살리는데 이쪽에 밝게 빛나야 되는 부분 조금 더 밝게 쳐서 전후 비교해보면서 이전 부분이 더 좋았던 부분은 이렇게 지워가면서 살려주시면 돼요. 활이 예쁜데 더 눈에 띄면 좋겠다. 맞아요. 활이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됐죠. 그럼 더 눈에 띄게 하는 방법, 명도 차이를 더 높여주시면 돼요. 스크린 레이어를 통해서 얘네도 빛을 줄게요. 톡톡 지워주고 하면은 조금 더 활이 잘 보이죠. 활이 더 잘 보이게 하려면은 뒤에 애를 더 어둡게 눌러주면 되고요. 지금 하면 활이 조금 더 잘 보이죠. 또 이 부분이 너무 눈에 띄어서 그래요.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부분이 더 잘 보이게 됐죠. 그림도 색감도 너무 좋고 잘 하셨는데 전체가 다 눈에 너무 띄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좀 덜 보여줄 부분들. 자, 여기까지. 그림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coaxxx@naver.com으로 그림을 보내주시고 영상의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때 다뤄볼게요. 뭐야, 나 이렇게 멈춘 거야? 내 얼굴? 내 얼굴 돌아. 샥샥 돌아왔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